네, 안녕하세요. 정보수의 땅 따먹기 정진관입니다. 오늘은 세 편 종합편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용인 구성역, 인천대 입구역, 화성 동탄역이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은 무조건 교통 플러스 인구죠. 교통이 좋은 곳엔 사람이 몰리게 되어져 있고 이미 사람이 많은 곳이라고 한다면 정부에서 엄청난 예산을 투하해서 좋은 교통편을 넣어주게 되어져 있다. 그때 남들보다 시간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그 일대를 먼저 선점하니라 한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의 자산은 증식될 수밖에 없더라. 그 중심에 용인과 화성과 인천이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불투명한 대한민국 부동산 끝까지 살아남을 그곳 세 편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바로 GTX A 노선 끝에서 두 번째, 일곱 번째 역사 용인 복합환승센터역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정보수가 예전에 한번 언급을 했어요. 용인 구성역 GTX A 노선 그리고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용인을 상징하는 시조죠. 꿩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동네에 이게 무슨 일이고, 자, 무슨 일이 있는지 뒤쪽에 좀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관련하여 최근 뉴스와 지자체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정확히 용인 복합환승센터 지번으로 선정된 그곳 누가 소유 중일지 한번 찾아봤어요. 그 위치는 경기도 용인시 보정동 1019-202번지가 되겠는데 그 일원이기 때문에 사실 이 번지만 지목하는 것은 의미가 없지만 어쨌든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제가 등기부로 띄워봤습니다. 자, 여기 보정동 1019-202번지 동일하죠. 그랬더니 소유자는 이땡땡 어르신께서 가지고 계셨어요. 59년생이 가지고 계시고 역시나 2017년에 구분지상까지 설정이 됐더라라는 부분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최근 뉴스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21년 10월 7일자 기사가 되겠고요. 백군기 용인시장 반도체 클러스터 플랫폼시티 안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용인 플랫폼시티의 성공적 안착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용인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 사업 추진, 잘못된 관행, 불공정, 불합리한 행정을 개선토록 하겠고 용인의 100년 먹거리 확보는 물론 용인시를 성남, 화성, 이천, 평택, 천안, 청주로 이어지는 K반도체 벨트의 핵심 축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여기에 처인구 이동읍의 제2 용인 테크노밸리를 추가 조성하고 기흥구 GTX 용인역을 중심으로 경기도 용인 플랫폼시티에도 R&D, 첨단 제조 지식산업 용지를 확보해서 반도체 소부장 관련 중소기업에 대거 입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여기에서 K반도체 벨트라는 게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정보수의 땅 따먹기 제 홈페이지가 되겠고요. 이달의 뉴스 창을 클릭해보면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칼럼을 쓰고 있어요. 그 중에서 K반도체 벨트가 부동산에 미칠 영향이라는 이러한 내용 한번 살펴보시면 작은 도움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다른 뉴스 한번 볼게요. 자, 오늘의 주제인데 경기도 용인 플랫폼시티 경부고속도로와 GTX 환승체계 구축토록 하겠다라는 기사 제목이 되겠고요. 많은 곳들의 합작 작품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경기도, 용인시, 한국도로공사, 경기도주택공사, 용인도시공사 5자가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고요. 향후 국토교통부, 용인시,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과 긴밀히 협력해서 사업계획을 구체할 예정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쨌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관들 다 들어갈 것 같은 느낌 받을 수 있었고요. 경기도 용인 플랫폼시티를 관통하는 경부고속도로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용인역을 연결하는 환승체계를 구축한다. 고속도로의 GTX 역사를 연계한 환승체계의 국내 최초 사례가 될 것 같다라는 내용 확인해 볼 수 있죠. 용인 같은 경우에는 환승센터일까요? 복합환승센터일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투하되기 때문에 복합자가 앞에 붙었고 역시나 복합이 붙게 되니까 이러한 얘기가 나오죠. 친환경 충전시설, 편의시설, 복합상업, 업무시설 등을 이곳 일대에 때려 넣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라장터 조달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용인 플랫폼이라고 검색을 해봤더니 엄청나게 활발하게 일을 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었고요. 여기서 재밌는 거 제가 한번 발췌해봤어요. 21년 5월달이 되겠고 경기도 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 사업에 맹꽁이들이 굉장히 많나봐요. 그래서 보존방안 수립 및 실행 용역도 나오고 있더라.
요 예산 한 1억에서 1억 2천 정도 잡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요 맹꽁이 살리는데 1억 원 넘게 들고 있다. 이렇게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또 한 군데 들어가 봤습니다. 경기도 주택도시공사가 되겠는데 역시나 경기도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 구역 지정 승인이라는 기사 제목이 되겠고요. 복합 환승센터로 들어갈 예정이고 상업 주거 기능도 역시나 다양하게 늘 예정이다. 센트럴파크를 조성해서 연결 녹지를 구성토록 하겠다. 21년 보상 착수, 22년 실시계획 인가, 23년 부지 조성 착공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내용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 뒤쪽에 가서 보니까 개발 보상도를 볼 수가 있었는데 가운데 복합용지 쪽이 역사가 들어가는 구간이 되겠어요. 그 좌측에 단독주택 용지를 배정할 예정인데 이 일대에 사시는 분들 아마 엄청난 재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닐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고요. 그 위쪽으로는 IT 첨단 산업, 그 좌측에 공동주택 아파트, 그 아래쪽에 아파트, 그 아래쪽에는 첨단 제조 산업, 그 우측에는 공공 업무 시설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공원도 엄청나게 멋지게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 중심에는 센트럴 플랫폼 파크라는 것을 가운데 두고 부채꼴 모양으로 뻗어 나갈 예정이고요. 그 아래쪽에는 포레스트 파크, 그 위쪽에는 히스토리 파크, 그 가운데는 스카이 플랫폼 파크 등 공원 비율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구나라는 부분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체계 구상도를 보아하니 역시나 GTX 용인역, 구성역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부분도 살펴볼 수 있네요. 같은 내용이고요. 경기도용인 플랫폼시티 경부고속도로와 GTX 환승체계 구축한다라는 내용 중에서 이 첨부 파일을 클릭해 보니까 기흥구, 보정동, 마북동, 신갈동 일원에 약 275만 제곱미터 정도 규모로 2028년까지 조성할 예정이다 라는 부분을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그 뒤쪽에 붙인 문서를 보니까 이러한 사진이 나와져 있어요. 제가 간단히 한번 설명해 보면은 경부고속도로가 지금 이렇게 흐르고 있죠. 그래서 차를 타고 가다가 중간에 살짝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이 노란 선을 타고 올라가서 이동을 하고 그 좌우측에는 건축물이 지어진다는 의미죠. 그럼 이 거리가 그닥 짧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인데 이곳 일대를 앞으로 이렇게 무빙워크를 깔아서 사람들이 이동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게 하겠다라는 계획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와 GTX, 철도와 복합 환승센터와 어우러지는 이러한 타운은 용인이 첫 번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오늘날 용인시 인구 구성비와 양질의 일자리 어떻게 구성되고 있나 살펴봤더니 용인시 통계에 들어가서 인구 및 세대 통계를 한번 눌러봤어요. 그랬더니 0세에서 110세까지 어르신들에 대한 모든 자료가 되겠고 이 노란 색깔 같은 경우에가 우리나라의 생산 인력, 즉 열심히 일해서 세금을 열심히 내줄 수 있는 그 연령층을 이렇게 한번 제가 선정을 해봤어요. 20대에서 50대 정도가 되는데 그 인구수가 무려 60.3%가 되는 엄청나게 활발한 도시가 되겠다라는 부분 확인해 볼 수 있었고 다음으로 100인 이상 기업체 현황 또한 살펴봤더니 삼성전자 등 68기업체가 이미 자리하고 있고 앞으로 이곳 일대에 엄청나게 양질의 일자리가 이렇게 들어가죠. 왜냐하면 대한민국 미래가 걸렸기 때문입니다. 바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K반도체 전략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의 주관으로 움직이는 사업이 되겠고 그 중심 K자의 꺾은 선 요 가운데에 용인이 자리하고 있더라 라는 부분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판교, 화성, 기흥, 평택, 천안, 온양, 용인, 이천, 음성, 괴상, 청주에는 앞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은 정부에서 움직이고 기업도 움직인다. 왜냐면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국토교통부, 용인시 의회에서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토지 이음 국토교통부 사이트에 들어가서 플랫폼시티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니 이미 고시는 떨어졌고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1구역, 2구역, 3구역, 4, 5, 6, 7, 8, 9구역으로 나눠서 자세한 지연도면도 확인해 볼 수 있다. 그 용도 비율을 보니까 주거, 상업, 산업시설 용지, 도시기반시설, 기타시설 용지 등이 있는데 이것 보시면 도시기반시설 용지가 무려 57.5%,
도로, 공원, 학교 등으로 배정을 할 계획이구나 라는 부분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고연봉의 고급 일자리 많이 들어가고 멋진 전원주택 지어질 예정이고 그 일대에 GTX 꽂히고 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내려가지고 무빙워크 타고 집에 가고 이런 거 생각해 보면은 오늘날 용인이 엄청나게 바뀔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부분 머릿속에 상상이 가고요.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이 고시 자료를 확인해 보면서 다시 한번 정말 대한민국에는 훌륭한 대단하신 형님과 누님들이 많으시구나라는 부분을 알 수 있었는데 어떻게들 아시고 지분으로 이 일대 산들을 엄청나게 많이 사셨죠. 이미 사셨죠. 그 지역을 보아하니 강남구, 송파구, 강남구, 과천, 기흥, 강남, 분당, 강남, 기흥 이분들의 지분으로 토지를 사신 목적은 무엇이다? 투기일까요? 정부에서 보면 역시 투기로 보겠지만 이들이 구입할 때 당시에는 투자라는 목적으로 두고 이 땅을 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용일 대표하시는 분이죠.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움직이고 계실까요? 공약사업 이행 현황에 대해서 경제 일자리를 클릭하게 되면 정상 추진이라는 부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이행률이 약 60% 진행 중에 있고 좀 전에 보셨던 내용 동일한 내용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23년에 착공, 28년에 완공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의회 자료 가서 보니까 재미난 부분 확인해 봤어요. 간단히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우리 시는 국내 최초의 반도체 집적화 디자인 용역 반도체 클러스터와 이동읍 제2용인 테크노밸리 원산면 반도체 협력산업단지 기흥 미래도시첨단산업단지 경기도 용인 플랫폼시티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총 27산업단지에서 약 7만 3천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예정입니다. 약 7만 개면은 일자리 한 개당 가족 수까지 곱하면 약 20만 명 정도가 늘어날 것이다 라는 부분 상식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시의 좋은 인재들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용인시와 산단 입주 기관과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도입 협약을 체결토록 하는 게 어떨까요? 라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네요. 반도체 쪽에 입사를 희망하시거나 계획을 하시는 분이라 한다면은 이쪽으로 하루빨리 주소를 옮겨놓음도 어쩌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요 시의회 자료를 보고 정보서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자, 이 일대 위성지도로 보면 어떨까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1019-202번지를 제가 검색을 해봤고 그곳을 중심에 두고 약 1km 반경 도보 15분 거리를 또 동그라미 그려봤습니다. 역시나 많은 아파트들 현장에 위치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었고요. 앞으로 이렇게 엄청난 시설들 들어갈 것이다. 지금까지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요 가운데 검정점 이 위치가 바로 복합환승센터가 들어갈 곳이고 역시나 철도역 앞은 상업지로 구성되는구나 라는 부분도 상식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일대 오늘날 아파트 가격을 보아하니 역시나 비싸지만 앞으로 더 오를 확률도 크다. 이미 선반영됐다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GTX 같은 경우에 2024년에서 5년 정도 개통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철도 출입구까지 빼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은 더 오르지 않을까 정보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고요. 동쪽의 화성이라고 불리는 그 교통의 중심이 될 그곳 바로 GTX A 노선 끝자락에 들어가 있는 동탄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질문도 한번 들어야 돼요. 동쪽에 있는 화성? 그러면은 서쪽에도 무슨 화성이 있나라는 의문점을 품으실 수 있는데 앞으로 10년 후에는 이쪽이 엄청나질 것 같네요. 바로 송산 그린시티가 될 것 같고 이 내용 정보수 땅 따먹기 세상에 없던 것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신세계에서 발표를 했죠. 더불어서 내가 왜 화성을 선택했는지 알아 라고 정용준 부회장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이곳이 바로 서쪽에 지금 엄청나게 활발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화성이더라 말씀드리겠고요. 관련해서 최근 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이음 국토교통부 사이트 들어가서 정보마당에 들어가서 2035년 화성시 도시기본계획을 살펴보니 2035년 화성시 도시기본계획 내용을 다운받을 수 있게 되고요. 이쪽에서 역시나 오늘날 엄청나게 만들어지고 있는 동쪽의 화성 언급되고 앞으로 만들어질 서쪽의 화성 송산 그린시티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화성시 들어가면은 화성을 이렇게 어필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자랑을 하고 있는데 18년도, 21년도로 구분을 했고요. 현재 오늘날 인구는 80만 명에서 91만 명으로 늘고 있고 경기도에서 인구 증가율이 1위며 평균 연령이 37.6세 엄청나게 젊은 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 연령은 43.4세라고 하네요. 다음으로 조직과 인력 내용을 살펴보니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1990명에서 2711명으로 늘었고 5개의 공공기관 2개의 보조단체가 8개와 3개로 각각 증가를 했으며 재정연한 같은 경우에는 2조 7,975억 원에서 3조 5,448억 원으로 증가를 했고 공원 면적이 9제곱미터에서 9.6제곱미터, 미세먼지 또한 27에서 26으로 감소되고 있는 젊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일자리가 많은 도시, 돈이 많은 도시 이렇게 어필하고 있네요. 허나 좋은 뉴스만 있지 않습니다. 21년 10월 14일자 기사인데 빈집 넘쳐나는 임대주택 문 대통령 칭찬한 동탄 임대주택 9개월째 공실이라는 기사 제목이 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면 이렇죠.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안간힘을 썼지만 실상 실수요자의 외면을 받는 게 현실이다.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후보자 내정된 변창흠 LH 사장이 방문해 칭찬했던 경기도 화성 동탄 임대주택이 9개월째 난항을 겪고 있다. 이 뉴스 기사에서 정보수 이러한 생각해볼 수 있었는데 과연 이렇게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그것들 교통편이 좋은 동탄역 인근으로 갖다 놓으면 안 나갈까요? 찾는 사람들이 없을까요? 이 공실 문제야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겠지만 어쨌든 모든 수요 공급 공실 중심에도 역시나 교통편이 있더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기사 볼게요. 삼성이 촉발한 상정벽해 광교 동탄 고덕 신도시라는 제목의 기사가 되겠습니다. 삼성 공장이 들어서면 일자리와 돈이 몰리고 지방세로 지역 발전에 기여도 하며 인프라 투자도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결론은 삼성 따라가면서 투자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는데 이 기사 내용에서도 명확히 팩트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경부고속도로라는 엄청난 차량 편의 이용시설도 들어가 있고 KTX, SRT, GTX 등 엄청난 철도편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우리는 인프라라고 이야기하며 그것을 등에 힘입어 집값은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깊이 한번 생각해야 될 부분 제가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볼게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삼성이 도로나 철도만 깔아주면 과연 그곳으로 들어갈까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더불어서 삼성이 들어간다면 나라에서 철도와 도로를 깔아주나?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삼성이 들어가기만 하면 엄청나게 일자리가 많아지는 것은 사실 불보듯 뻔해요. 그러면 철도와 도로를 과연 안 깔아줄 수 있을까? 대한민국이 예산을 배정해서 안 깔아줄 수가 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삼성에서 엄청나게 많은 물량들을 만들어내는데 이거를 자갈밭 나서 배송을 해야만 하나? 그러면 편리한 교통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데 라고 생각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삼성같이 엄청난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내수시장보다 세계 시장을 겨냥해서 공장 설립을 계획을 할 것 같은데 삼성이라고 아무데나 들어갈까? 결론이죠. 삼성이 어디에 들어가야만 할지 세계 수출 시장 그 길을 읽어보면 답이 나올 것 같고요. 더불어서 삼성이라는 엄청난 일자리가 들어가면 정부에서 반드시 철도와 도로를 깔아줄 수밖에 없겠네 라는 하나의 퍼즐이 맞춰진다는 거죠. 즉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퍼즐은 당연히 맞춰지게 되어져 있다. 이거를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알기만 하면 되더라. 그게 바로 이것이다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죠. 동탄 중심에는 어떠한 움직임이 그려지고 있을까요? 한 번 더 읽어봐 드려요. 오산동 967-164번지 1원에 환승센터를 만든다고 이야기하죠. SRT 버스 68개 노선 현재 들어가 있고 앞으로 GTX 인덕원 동탄선, 동탄 트램 등 철도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사업기간은 20년부터 26년, 예산은 951억 원으로 잡혀져 있으나 아래 보시면 광역교통 개선 대책과 연계해서 총사업비 변동이 가능하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정부수 생각에는 이쪽 예산, 이 정도로는 턱없이 부족할 것 같아요. 왜냐? 너무나도 많은 교통편이 들어갑니다. 자 보실게요. 제가 이 지번 오산동 지번을 한번 찍어봤고 그것을 중심에 두고 도보 15분 거리를 동그라미 한번 그려봤습니다. 역시나 인근 토지 이용 계획을 살펴보니 상업지, 복합용지, 업무시설용지, 공공주택용지 등으로 구분이 되어져 있고 오늘날 SRT 노선 하나 들어가 있다면 앞으로 GTX 들어가겠죠. 더 나가서 동탄 인덕원선 들어갈 것 같습니다. 여기서 기흥, 동탄, 오산까지 연장되는 분당선 연장,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발표를 했고 21년 9월 1일자 보도자료를 보아하니 화성 동탄 트램 1호선, 2호선 보시는 바와 같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더 나가서 수도권 내륙철도도 동탄 안성을 찍고 청주 공항까지 들어가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고 총 사업비 엄청난 예산이죠. 3조 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작업까지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와서 발표를 했죠. 자, 이렇게 지하화한 작업 그 위쪽에는 어떤 걸 계획을 하고 있냐? 제 머리 위쪽에 보시는 엄청난 지상공원을 넣는다고 이야기하죠. 동탄을 대표하는 그 지역이 될 것 같은 느낌 사진 한 장만 봐도 볼 수 있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 인덕원에서 동탄까지 철도 사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름도 확정이 됐네요. 동탄 인덕원선. 자, 오늘날 요 검정 색깔 선 하나 들어가 있고 나머지 얽히설키 설겨져 있는 엄청나게 많은 선들 앞으로 들어갈 선입니다. 물론 시간은 좀 걸리겠죠. 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도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앞으로 어떤 호재가 있지 한두 개 괜찮은 호재만 있어도 우리 소중한 자산 던지게 되어져 있어요. 허나 앞으로 동탄이라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많은 것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늘날 현재 분석을 해봐도 어느 정도 가시권 내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부동산이 다 망해도 적어도 이 정도는 탄탄하게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바로 인천대 입구역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 위치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78-1번지 1원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연계한 교통으로는 인천 1호선 버스 11개 노선 오늘날 다니고 있고 앞으로 GTX B노선 꽂힐 예정입니다. 사업 내용으로서는 지상 2층 규모의 버스 환승센터를 구축하고 EV, ES 등 수직 고속 환승 통로를 통해 환승편의 개선을 시키도록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 같은 경우에는 21년부터 27년까지로 목표를 하고 있고 예산은 614억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GTX가 꽂히는 곳은 역시나 상업지, 복합시설 용지, 업무 용지, 공공주택 용지, 학교 용지, 공원 용지 등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인천대 입구 환승센터 요 집원 78-1번지를 기점으로 두고 약 도보 15분 거리 1km 정도를 동그라미 그려봤습니다. 78-1번지 같은 경우에는 도로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오늘날 인천 1호선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 앞으로 GTX B노선도 꽂힐 예정이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대 오늘날 어떠한 건물도 들어가 있고 앞으로 어떠한 움직임이 벌어질지 살펴볼 건데 가장 먼저 인천 스타트업 파크 엄청나게 멋진 뷰를 자랑하고 있죠. 다음으로 그 아래쪽입니다. 송도 이랜드 만들어질 것이고요. 그 우측으로 송도 롯데몰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그 바로 위쪽이죠. 롯데마트, 포스코 타워, 쉐라톤 그랜드, 인천 호텔 등 인천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격 시설 자리하고 있고요. 그 바로 아래쪽에 송도 컨벤시아, 서울의 코엑스, 일산의 킨텍스와 같이 멋진 박람회장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바로 위쪽에 있죠. 송도의 허파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송도 센트럴파크 자리하고 있고 그 아래쪽에는 송도 코스트코 그리고 이 보라색 섹터에는 송도 CGV 등 상업시설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런 기사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죠. 21년 10월 25일자 기사고요. 이젠 찐부자들만 산다. 10억 거래 예산일 된 송도 아파트라는 기사 제목인데 기사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시장 열기 전용 84제곱미터 실거래 15억 6박 점점 호가는 오르고 거래마다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다라는 기사 내용 살펴볼 수 있었는데 여기에 왜 그런지 핵심 내용이 나와요. GTX B노선도 들어가고 바이오 호재들까지 겹쳐서 집주인들이 콧대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아래쪽에 인천 송도 교보 데이터베이스 센터 등 양질의 일자리 자리하고 있고요. 송도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죠. 바이오, 메디컬, 연구 이런 내용들 살펴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셀트리온 자리하고 있고 SK 바이오사이언스,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예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이 일대에 어떠한 의료 관련된 산업들 있나 살펴봤더니 의약품 제조사 5개 들어가고요. 공정지원사 6개, 의료기기사 5개사, 연구서비스기관 6개 기관, 인재양성지원 5개 기관 등 자리를 이미 했고 앞으로 만들 예정이다.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0억대 밑에 아파트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을 뿐더러 오늘날 호가가 37억 원 정도까지도 하는 이렇게 어마무시한 가격을 자랑하는 아파트도 자리하고 있더라라는 부분 살펴볼 수 있네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워렌 버핏 명언 중에 이러한 말이 있죠. 다른 사람들이 욕심을 부릴 때 신중해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부려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모두가 대한민국 부동산에 욕심을 부렸던 2020년, 2021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는 어쩌면은 신중할 필요가 있었을 것 같고요. 내년이죠. 2022년 대선 이후에 남들이 어쩌면은 모두 다 두려워할 만한 날이 올지도 모르겠고요. 그때 진짜 욕심을 부려야 할 타이밍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게 정확한 타이밍인지 흐름인지 맥인지 짚어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과거도 보고 오늘날도 보고 앞으로 흐름도 꾸준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고, 꾸준히 공부하고 그 흐름 파악해서 적절한 타이밍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대한민국 부동산 다망해도 끝까지 살아남을 세 곳, 인천대 입구, 용인 구성역, 화성 동탄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으로 정보수였습니다. 안녕.